이 거짓이 잠이 된 순간 알료샤는 미자가 누워있는 병원을 향해서 걸음을 재촉했다. 판결이 있은 다음 날 미자는 신경성 열병에 걸려서 이곳 시립병원 수인병동에 수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알료샤와 그 밖의 많은 사람들, 홀라코바와 리저 같은 사람들의 청원으로 의사 바르빈스키는 미자를 다른 죄수들과 한 방에 넣지 않고 특별히 주선하여 전에 스메르자코프가 입원하고 있던 독실에 넣었다. 물론 복도 끝에는 경비원이 서 있고 창문에는 창살이 있었으므로 바르빈스키도 이 규칙에 어긋나는 관대한 조치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선량하고 인자한 청년이었다. 그는 미자 같은 사람이 벼랑간 살인범이나 사기꾼 같은 인간들 속에 끼어드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공기에 젖게 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친척이나 친지들의 면회도 의사나 간수는 물론 서장한테서도 내밀히 허락을 얻어놓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미자를 찾는 것은 다만 알료샤와 그루센카 뿐이었다. 라키친도 2번쯤 면회를 강청했으나 미자는 바르빈스키에게 부탁해서 들여보내지 않도록 해놓았다. 알료샤가 들어갔을 때 미자는 병원에서 입는 가운을 걸치고 초산수에 적신 수건을 머리에 둘둘 감은 채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초점 잃은 눈으로 들어오는 알료샤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일종의 공포라고 할 수 있는 그림자가 퍼뜩 스치고 지나갔다. 대체로 그는 재판 당일부터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 어쩌다 보면 한 30분쯤 아무 말도 없이 옆에서 보기에도 딱할 만큼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눈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곤 했다. 설사 침묵을 깨고 자기 쪽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도 언제나 느닷없이 그것도 정말 아무 필요도 없는 말을 내까리기 일쑤였다. 또 어쩌다가 괴로운 듯한 표정으로 알료샤를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는 알료샤보다 그루센카와 함께 있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그루센카와는 거의 말을 주고받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의 얼굴은 기쁨에 빛났다. 알료샤는 침대에 앉아있는 미자 곁에 잠자코 앉았다. 이날 미자는 불안한 기분으로 알료샤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큰 마음 먹고 무엇을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까체리나가 방문을 승낙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동시에 만일 그녀가 오지 않으면 무언가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알료샤는 그의 그러한 기분을 잘 알고 있었다. 트리포니 말이다 하고 미자는 안절부절 못해하며 입을 열었다. 그 보리스이치가 말이다. 자기 요관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는구나. 마루 판자를 드러낸다. 벽 널판지를 뜯어낸다. 하고 복도를 온통 쑥밭을 만들어 버렸단다. 검사가 그 1500루블려의 돈이 거기 어디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바람에 그 돈을 찾는다고 그런다나. 돌아가자마자 그런 얼빠진 짓을 시작했대. 악당 같으니라고. 깨소금 맛이다.
여기 경비병이 어제 나한테 말해주더군. 거기서 왔거든. 형님 하고 알료샤가 불렀다. 그 사람은 옵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될지 아니면 2, 3일 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기는 확실히 옵니다. 미자는 부르르 떨었다. 뭔가 말하려 하다가 그대로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 소식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모양이었다. 그는 알료샤와 까체리나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으나 지금 그것을 물어보기가 두려운 모양이었다. 만일 무언가 까체리나의 잔인하고 경멸하는 말이라도 듣는다면 그 순간 당장에 칼에 찔린 것처럼 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합디다. 나더러 제발 탈주에 관한 일로 형님의 양심을 위안해 드리라고요. 만일 그때까지 입안이 완쾌되지 않으면 자기가 맡아서 주선하겠다고요. 그건 벌써 너한테 들었다 하고 미자는 생각에 잠기면서 말했다. 그럼 형님은 그루센카에게 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고 알료샤가 물었다. 말했지. 미자가 인정했다. 그 사람은 오늘 아침엔 안 올 거다. 하고 그는 슬금슬금 동생을 보았다. 밤까진 안 온다. 어제 내가 그 사람한테 까체리나가 여러 가지로 움직여주고 있다고 말했더니 아무 말 없이 입을 삐죽거리더군. 그러고는 마음대로 해보라지 뭐 하고 말했을 뿐이야. 중대한 일이라는 건 납득이 간 모양이더라만 난 그 이상 그루센카를 시험해 볼 용기가 안 나더라. 그 사람도 이젠 알고 있는 모양이야. 까체리나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반이란 걸 말이다. 알고 있을까요? 하고 알료샤는 저도 모르게 얼른 물었다. 혹은 모르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오늘 아침엔 안 온대. 하고 미자는 다시 황급히 다짐했다. 그 사람에게 내게 부탁해둔 일이 있지. 이봐, 그건 그렇고 이봐는 우리 형제 중에서 제일 훌륭하게 될 거야. 그 앤 살아야 해. 우린 아무래도 좋지만 이봐는 꼭 나아야 해. 그런데 글쎄 까체리나는 이반 형님을 걱정하면서도 형님은 꼭 완쾌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하고 알료샤가 말했다. 그게 말하자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야. 사실을 생각하기가 무서워서 완쾌한다고 믿으려 하는 거야. 하지만 형님은 몸이 건강해서 저도 완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료샤는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렇고 말고 꼭 나을 게다. 그러나 까짜는 이반이 죽을 거라고 믿고 있단 말이야. 그 사람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서 큰일이다. 침묵이 계속되었다. 미자는 뭔가 중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알료샤, 나는 말이다. 무척 그루샤를 사랑하고 있어. 그는 눈물 어린 떨리는 목소리로 벼랑간 이런 말을 꺼냈다. 하지만 여기선 그 사람을 형님 있는 곳으로 보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알료샤는 얼른 형의 말을 받아 말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해둘 말이 있다. 벼랑간 목소리에 묘한 울림을 깃들이기 시작하면서 미자는 말을 이어나갔다. 만일 도중에서나 거기 가서 관리들에게 두들겨 맞기라도 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아마 그 놈을 죽이고 나도 총살 당할 걸. 왜냐하면 그런 일이 20년이나 계속될 테니 말이야. 여기서도 벌써 나를
너라고 부른단 말이다. 간수들이 나를 보고 너라고 부른다니까. 간밤에도 들어 누워서 밤새도록 생각했지만 암만 해도 나는 각오가 덜 된 모양이야. 아직 체념하지 못한단 말야. 나는 송가를 부르고 싶었는데 간수들한테 너 소리를 듣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루시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참겠다. 뭐든지. 그러나 두들겨 맞는 것만은 별도다. 하지만 그 여자는 거기 보내주지 않을 거야. 알료샤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